자, 여러분, 힐링 캠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강사들이 즐거우면 이게 잘 나와요. 근데 강사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 딱 앞에 서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화되니까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연습을 할게요. 일단 강사가 앞에 서면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앞에 있는 분들이 앞줄이 잘해야 돼. 앞줄이 잘해야 돼. 앞줄이. 딱 보고 해줘야 돼. 자, 준비 시작. 신작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두 번째, 신나서 더 막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리액션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때는 요거까지 해야 돼. 자, 준비 시작. 요거는 특히 앞으로는요, 오늘 아침마다 내가 이걸 얘기했지만 앞으로는요,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많은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이건 누가 많이 써야 되냐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의 본질이 뭐냐면 고객은 자랑부터 합니다. 딱 만났는데, 어이 김 사장 옷 어때? 안 어울려요. 하지만 진실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때는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뜨시면 됩니다. 괜히 붙어 앉아 있어봐야 이거만 힘들어지니까. 그럼 이건 누가 많이 써야 되느냐? 남성분들이 많이 쓰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시면 사모님께서 물어볼 때 있을 거예요.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어? 주의사항 드릴게요. 제발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물어봐서 안 싸운 적 있나요? 참 답답한 건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말은 해요. 나 뭐 변한 거 없어? 분명히 머리 아니면 옷인데 이걸 못 맞춘다. 머리냐 그러면 옷이라 그러고 옷이냐 그러면 머리라 그러고 이걸 못 맞춰요. 이거는 100% 뭐다? 질문이 잘못된 거다. 질문을 끊어서 해주셔야 돼요. 머리 했는데 어때? 옷 했는데 어때? 이러면 우리도 해요. 근데 뜬금없이 들어오자마자 여보 나만 변한 거 없어? 이 소리 어떻게 들리냐면 찾아봐라. 못 찾습니다. 왜 못 찾냐? 왜 남자는 왜 아내의 변화를 모를까요? 익숙해서. 그거 답일 수 있다. 또 뭐하러 왔어? 나가. 야, 수료증 하나 줘. 수료증. 야, 바로 수료시켜드릴게. 나아오니까. 하나 배웠어요. 저 나아오니까. 근데 보통 이제 한번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잘 모르는 이유, 뭘까요? 무관심. 근데, 저도 답은 모르지만,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내가 얼마나 이게 비참해지는 거냐. 근데 관심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은요, 원래 아내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결혼할 때 잠깐, 그때 반짝 했던 거지. 그걸 평생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나한테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면 뭘 하셔야 된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그 시진핑이 와이프 펑리위안인가 그 여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는 자기만 관리하면 됩니다. 멍청한 놈은 관리해도 소용없고 똑똑한 놈은 관리해줄 필요가 없고 나를 사랑하는 놈은 관리할 필요가 없고 날 사랑하지 않는 놈은 관리해도 사랑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여자는 뭐만 하면 된다? 나만 관리하면 된다. 난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편이 나한테 관심 없다 이런 말은 자꾸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보고 배워.
이렇게 박수 치는 거에 따라서 이 강사들의 이 에너지 막 올라가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모르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제대로 안 쳐다봤습니다. 어제 제대로 안 봤으니 오늘 뭐가 바뀌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거 못 느껴요? 부부 생활을 오래 할수록 서로 안 쳐다보는 것 같아. 그냥 숨소리로만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옛날에 손범수 씨가 그랬어. 무슨 프로를 하는데 부부끼리 댄스하는 프로를 했었대. 근데 갑자기 댄스 프로를 하는데 아내를 손을 잡고 마주보라 그러더래. 마주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래, 둘 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늙은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잘 모르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남자는요, 이 유전학적으로 가까이 있는 걸 잘 못 본다 그러잖아요. 가까이보다 어디를 잘 본다? 멀리 있는 거. 왜? 사냥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뭘 못 찾아? 냉장고에 참기름을 못 찾죠. 여보, 참기름 좀 꺼내와. 가기는 가요. 열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여기 둔 거 맞아? 그럼 아내가 와요. 이건 뭐냐? 그러면 그때의 자괴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갈 때 요즘은 참 편해져가지고 마트 가서 볶음밥 많이 사다 놓고 가더라고요. 야, 그것도 한 번 먹으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밥을 사서, 참 혼자 있을 때 좋아하는 게 김밥을 사서 계란을 묻혀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사왔어요. 냉장고에 넣었더니 달걀이 없어. 그래서 사러 갈까 하다가 아니야. 다시 봤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계란을 사오면서도 찝찝했어요. 혹시 달걀을 사왔는데 계란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또 와서 봤는데 또 없어요. 근데 20개를 이제 일주일 동안 다 먹었어요, 제가. 근데 집사님한테 자신있게 물어봤어요. 그 달걀에도 사놓고 가지? 그랬더니 많은데? 정말? 근데 또 끌고 가요, 냉장고를. 그러는데 바로 앞에. 근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닌 게, 달걀을 사오면 사온 대로 넣어놓으세요. 왜 락앤락 그 계란 케이스에 옮겨놨어? 난 처음 봤거든, 그거를.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다가 집사람이 이렇게 TV 보다가 구멍이 숭숭 난 옷을 입고 있길래, 왜 빈티지 옷인데 구멍 나고 비싼 거 있잖아요. 또 그거 산 줄 알고, 옷 샀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제 봤어? 옷이 해질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집에 들어갈 때 집사람이, 여보, 나만 변한 거 없어?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방으로 튀면 됩니다. 애매할 땐 이게 치고. 그래서 앞으로 강사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면 강사님들을 좀 업을 시켜주는 것도 소통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반응은 뭐다? 첫 번째 반응은 뭐다? 이제 이 정도 되시면 강사가 막 신나니까 같이 신나서 막 업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힐링 캠프는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 책을 왜 썼냐가 이제 왜 썼냐? 사실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좀 해요. 뭐 오래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몇 군데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행복한 가정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라고 여쭈어봤더니, 똑같이 여쭤볼게.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행복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을 갖는 게, 느는지 주는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행복의 개념이 변했다면, 우리 어릴 적엔 밥만 먹으면 행복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먹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한 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줄고 있다는 대답을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하더라. 그 소리는 뭘 의미하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입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자꾸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증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30년 전쯤에 남자끼리 야 누가 부모님을 모셔? 부모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말하는 놈이 있었으면 그때는 그 놈이 죽일 놈이죠. 근데 지금은 다 죽일 놈이죠. 그죠? 다 죽일 놈이죠. 그걸로.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프로 중에 동침이라는 프로 있습니다. 저도 거기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 나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왜? 결혼을 잘했구나. 왜? 거기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요. 저 여자랑 사서 난 뒤졌을 거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센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명절, 주제가 명절인데 왜 명절에는 시댁을 먼저 가냐. 친정을 먼저 가야 된다. 우리 집도 문안동녀 외딸인데 우리 엄마 나 기다리신다. 친정 먼저 가야 된다. 나는 여보셔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 여성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속으로 꼭 참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니네 엄마가 좋으면 결혼은 왜 했니? 저 여자는 왜 결혼을 해서 남의 집에 분란을 일으킬까? 그냥 지네 엄마랑 살지. 한번 여쭤볼게. 여러 번 보실 때 우리나라가 명절 때 이 친정을 먼저 가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네? 말이 되냐고? 네? 말이 아니 눈치 보지 마. 왜 눈치 봐?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을 자꾸 듣잖아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날 우리 전 아들 둘한테 선언했어요. 결혼을 혹시 하거들랑 명절 문제 해결해 줄게. 홀수의 명절은 우리 집에 오고 짝수의 명절은 처갓집으로 가라. 우리 집에 올 차례인데 처갓집에 가야 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아니면 평소에 3번 더 오든지. 아니 우리 집에 오는 문제 갖고 싸우지 마. 안 와도 되니까 너네끼리 잘 살아. 왜? 나중에 애만 맡길까 봐. 그잖아요. 생각 변합니다. 남자 애들 키울 때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웃긴 소리지만 잘 키운 내 아들이 핸드백 들고 여자의 화장실 앞에 서 있을까 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옛날 생각이에요. 핸드백 들고 서 있을 여자애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즘에 솔직한 심정이에요. 생각은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주례를 서달아서 내가 주례 막 얘기하다가 이상벽 씨랑 얘기했어요. 주례는 어떻게 서요? 그랬더니 간단해. 짧게 해, 짧게. 두 번째는요, 돈 먼저 받아. 세 번째는요, 이 말은 하지 마라. 뭐요? 100년 해로란 말은 하지 마. 왜요? 여기서 유행이 10년 해로란다. 농담이죠. 근데 농담이 자꾸 현실이 되어가는 세상.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농담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똥 싸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일까? 행복한 가정은 없을까 조사해보니까 의외로 참 많아요. 근데 행복한 가정을 조사해보니까 행복한 가정은 특징이 있더라.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됩니다. 소통이 잘 되는 집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집이 시끄러워요. 싸워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외식하는 거 갖고도 시끄러워요. 외식하는 것도. 왜? 서로 의견을 막 교환하는 거니까. 에블린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족이라고 쳐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서 다 가서 맛없는 거 먹고 와서 아무도 말 못하는 거. 이게 에블린 패러독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사위가 왔으니까 맛있는 걸 사줘야지.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다 가고 싶지 않은데 장인어른이 말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음식도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집은 시끄럽고, 소통이 잘 되는 집은 뭐가 많이 나온다? 웃음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저 집은 그걸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통이라고 그러고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궁합. 저 집은 뭘 해도 잘 돼.
애들도 잘 돼. 심지어 그런 집은 개도 새끼를 잘 낳아요. 그런 궁합을 무슨 궁합이라 그래요? 아, 찰떡궁합. 여기가 전반적으로 좀 지식이 있는 그 어려운 찰떡궁합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 찰떡궁합. 그럼 찰떡궁합이 되려고 그러면 궁합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궁합이 맞아야 됩니까? 거기 내내 말씀을 안 하실 거였으면 이번에 참으시지 그러셨어요. 속궁합. 아, 근데 비주얼 좋아요 지금. 다 무슨 뭐 비주얼은 다 재벌급이야. 아, 이런 좋은 비주얼의 속궁합은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겉궁합이 있잖아요. 겉궁합을 먼저 던지시면 내가 속궁합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내 입으로 속궁합만 해서 내 입에 피를 묻힐 이유는 없다. 그리고 속궁합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속궁합이. 왜냐면 결혼을 보통 하시면 보통 몇 살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몇 살에? 30살. 네, 보통 30에 결혼하면요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70년을 부부가 같이 살아요. 두 분은 무슨 관계세요? 아무 관계 아니에요? 부부세요? 네, 속마음을 전달하셨어요. 근데 이 70년을 속궁합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형 죽어. 근데 70년을 살면 뭐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궁합, 겉궁합만 있지 소통궁합, 말궁합, 대화궁합은 개념조차도 사실은 없었다.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부부끼리도 대화법이 필요하다. 이건 뭐 댓글이 엄청, 댓글의 주 내용은 니네 집이나 신경 써라 뭐 그런 겁니다. 저는 큰 컨셉이 뭐냐면 그런 말을 누가 했대요. 의사가 왜 필요하니? 웃음이 있는데. 의사가 왜 필요하니? 가을에 토마토가 익어가는데.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힐링 캠프가 오셔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뭐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웃으시고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강의를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제일 자신 있는 강의는 지루하고 따분한 강의. 아까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요게 싫으신 분들은 조금 재미있고 즐거운 게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루하게 해드려요? 재밌게 해드려요?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야, 이 리액션은 있잖아. 1차부터 5차 중에 여러분이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좋아. 좋아. 아니, 앞으로도 이런 리액션 없고, 이전에도 없었던, 거의 뭐, 레전드. 그런데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제 강의가 조금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재미있는 척 손뼉 치고 크게 웃어주잖아.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아. 그렇죠. 이 맛이지. 뭐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선 저하고 시선이 마주치면 가급적 잘 듣고 있는 것처럼 표정을 연출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잠깐.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 이건 좋은데 이건 뭐야?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시간 동안 힘드시라도 낙서를 해도 좋으니까 노트에 적는 척이라도 해줘야 된다. 이게 뭐 꼭 적으려는 게 아니고 소통은 뭐다? 리액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거기다 가끔 가다가 내가 주옥 같은 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적지는 마.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 하나면. 그래서 좀 이게 그렇게 하고 좀 3년은 좀 그 잘 적는 척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제일 처음으로 소통하는 순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인사가 참 중요하다 싶어요.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참 사람이 된 사람이다 아니면 싸가지 없는 새끼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라디오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하러 갔는데 대기실에 갔더니 아이돌로 보이는 남자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아이돌 애들은 딱 보잖아요. 정말 재수없게 생겼어요. 얼굴이 조망만해가지고 예쁘잖아. 아우 새내기가 그렇게 생겨서 뭐해. 얼굴은 우리지. 얼굴이 크고 이게 남자는 얼굴이 커야 돼. 그래야 뒤에서도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걔들이 안녕하세요. 근데 누군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조용히 이제 대기실에서 대본 보고 있는데 저쪽이 너무 시끄러워. 보니까 앉아있다가 사람 들어오면 인사하고 나가도 인사하고 이런 생각 들었어. 개가 한 마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개한테도 인사하나. 심지어 KBS의 그 라디오홀에 청소하는 분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은 저렇게 연습을 하는구나, 시키는구나. 그러면서 물어봤어. 누구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작가들도 작가가 새로 나온 애들인데요. 뭐라더라? B1A4래요. 그 말을 듣고도 복사지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그룹 이름이 B1A4야. 그룹 이름은 브루벨스, 봉봉사중창 이 정도가 돼야 그룹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히보이스 이 정도 돼야지. 그래서 그러다 잊어버렸는데 정확히 2달인가 3달 있다가 MBC에 또 녹화를 하러 갔는데 그날은 옆에 스튜디오 라디오스타 녹화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큐시트를 보니까 그날 게스트가 슈퍼주니어예요. 그래서 와 얘들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조용히 나도 녹화 끝나고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안녕하세요 딱 보니까 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최시원. 와 키가 크더라고. 정말 잘생겼네요. 정말 잘생겼네요. 조금 이따 이특이 들어와. 얘도 잘생긴 거야. 근데 이특을 보고 놀란 거는 뭐냐면 이특은 화면상으로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실물 좋아요.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아는 연예인 있죠. 실물이 화면보다 거의 99% 잘생기고 예쁘고 슬림하고 젊고 어려 보이고 그래요. 그 노사연 씨 있죠? 이 얼굴만 좀 그렇지 살은요 그렇게 생각처럼 그러지 않아요. 여기도 많아 노사연. 여기도 카메라 비치면 그러니까 화면에 비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첫 인사소통법은 뭐다? 어머 실물이 훨씬 예뻐요. 어머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어머 실물이 훨씬 젊어요. 이게 매너입니다. 많이 보면서 소장님은 화면이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동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 초기에 아주머니들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이제 마시고 있는데 이제 좀 우아를 떨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 지나가시면서 어머 동치미 김수장님이시네. 어머 말씀 잘하시고 어머 팬이에요. 거기까지 하고 가세요. 그냥 가라고. 거기까지 하고 그거 자꾸 꼭 하면서 한마디에 꼭 하면서 어머 화면이 낫다. 그건 낫겠지. 화면이 낫겠지. 예? 왜냐면 화면은 분장하고 했으니까 그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편은 난 찜질방을 또 못 갔어. 이제 찜질방 막 들어갔더니 그 찜질방 가면 이제 그 동네를 주름 잡는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오이 먹고 이렇게 먹어서 음식 해 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꽃탕을 좋아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딱 앉아 있는데 쭉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5분 이상 못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이제 딱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어머 소장님 여기 오셨네. 이 동네 사세요? 예.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출연료는 얼마나 받아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답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아우
동치미의 이경재, 아유, 실제로 보니까 진짜 벌프 먹고 똥배 나오고, 아유, 못생기고 막 험담을 하는 거야. 나가려다가 내가, 잠깐, 내가 나가면 또 저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 혹시 그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유언을 남겼어요. 여보, 나 오늘 찜질방에서 죽네. 안 나갔어. 근데 왜 안 나가냐? 저 원래 오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왜 나한테 인사를 했을까? 왜 나한테 인사를 했을까, 걔네들이? 제가 볼 때는요, 걔네는 나한테 인사한 게 아니라 걔네는 인사하는 게 습관입니다. 무조건 습관이에요, 습관. 그 인사 한번 한 것 때문에 그게 4년 전 일인데 강의할 때마다 이 대목이 되면 조건 반사로 슈퍼주니어가 인사 잘한다. 또 가지고 구라도 쳐요. 싸가지 있다. 매너 있다. 걔 그 나쁜 애들 계속 답답하지. 왜? 걔네는 날 몰라요. 나 혼자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지. 뭐 때문에? 인사 한번 잘못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사가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방송국 가면은 인사를 항상, 오늘도 아침에 이만기 씨 봤지만 이만기 그 천하장사도 항상 오면 안녕하십니까.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전원주 씨라 다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인사 잘해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야, 세상은 넓고 인생 도처 유상수라고 고수들 많아요. 어떤 분에서 아유 안녕하세요. TV에서 많이 뵀어요. 했더니 그분의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근데 그 보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되게 뭐가 고수 느낌이 좀 들어서 인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인사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아랫 것들이 위에 분들에게 하는 게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진정으로 소통을 원하시고 진정으로 좀 더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제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걸로 바꾼다면, 먼저 인사하는 게 결코 내가 낮은 게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게 내가 더 위에 있다, 내가 더 너그럽다, 관대하다, 그런 컨셉으로 생각을 바꾸시고 먼저 인사를 한다면 사실 수많은 갈등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서로 멋져서 인사 안 하고 노려보다가 계속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 한 가지 또 팁으로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 얼굴 한번 보시고 혹시 제 얼굴에 장점이 있나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없으시면 거짓말로라도 한번 칭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해질 때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제일 좋은 건 뭐다? 기본적으로 딱 먼저 보고 선방 날리는 게 최고입니다. 어머 예쁘시네요. 얼마 젊어지셨네요. 얼마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데, 이 말을 먼저 던지는 게 참 좋다고 봐요. 이건 누가 잘한다? 여성들이 잘해요. 집 밖에서만.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집 밖에서 대화하듯이 집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면 우리는 정말 어벤져스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벤져스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여성들끼리 대화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또 동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동네 아주머니들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좀 마시다가 옆에 아주머니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커피를 마셨어요. 이 동작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쁜 아주머니는 없었다, 이런 겁니다. 예뻐서 쳐다봤겠지. 그래서 뭐 마시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쪽을 가리키면서, 언니! 너무 이뻐져서 몰라봤잖아. 그래서 커피 마시다가 어디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한 분이 등이 산만한 분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에이 기집애! 지금 더 이뻐졌으면서. 내가 커피 마시다가 에이씨 진짜. 그래서 내가 고민한 게 뭐냐면, 저 이쁘다는 기준이 뭘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오늘이 제일 예쁘다. 살아있으면 예쁜 걸로 하자. 근데 저는 그런 대화를 너무 좋아해요. 왜?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왜 효과가 있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인간의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면 가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 행복한 가정은 깨지게 돼 있다. 여보, 나 옛날에 이뻤지? 그럼. 지금 안 예쁘지? 그럼. 여보, 나 팔뚝 굵어졌지? 소도 잡겠다. 그 소가 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될 수도 있다. Here we go.